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브리핑룸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토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금요일에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자 앞으로 미북 간 정상회담을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인지, 어떤 진전된 성과가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어제의 회담이 언론의 요란스러운 찬사나 포털의 과열된 반응과는 달리 우리의 미래에 결코 밝은 희망을 주는 회담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마주서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가슴이 떨릴 수도 있고 설렐 수도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기념식수를 하면서 백두산 흙과 한라산 흙이 그리고 대동강물과 한강물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왈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북한의 핵이 폐기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답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이런 이미지에 열광합니다. 북한의 리설주가 대한민국에 넘어온 것을 가지고 그녀의 웃음과 의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국군의 그리고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김정은의 모습, 고모부를 처형하고 자신의 형을 타국의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한 그런 김정은의 실체적 진실은 다 가려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은 김정은, 리설주가 옆에 서 있는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양냉면을 소개하는 김정은, 이런 김정은에 대한 허상이 또 한층 두텁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지 전략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이미지입니다. 보여주기식 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브리핑룸을 통해서 과연 남북정상이 하루 종일 국민의 눈과 귀, 모든 방송이 생방송을 해대는 가운데 이렇게 성과라고 내놓은 남북 공동선언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 줄 한 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자랑할 만한 내용인지,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도래했다고 우리가 박수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핵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남과 북이 사인하고 함께 발표했다는 그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에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그렇죠. 4월 27일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첫 정상회담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이번에 열리면 세 번째의 정상회담입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좋은 말들이 이어집니다. 평화, 전쟁은 없을 것, 8천만 우리 결의, 냉전의 산물, 분단, 민족적 화해, 평화 번영. 이런 이야기들이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남북 간에 있었던 기존의 공동선언문과 여러 선언, 합의문에서 주옥 같은, 이렇게 신금을 울린다고 할 수 있는 주옥 같은 미사여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했고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서 그들의 무력 투쟁을 우리에게 선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리고 작은 1번,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 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자주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북한이 늘 이야기했던 통일전선 전술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 둘만 대화하면 된다. 뭐로 가든 통일만 가면 된다. 어깨동무 얼싸안고 통일을 노래하자. 한민족. 그동안 누차례 브리핑룸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 민족주의의 환상,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열어가야 하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통일전선 전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채택된 판문점 선언문의 중요 기조는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11년이다. 남과 북이 잃어버린 11년. 지난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 악화의 탓의 그 원인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무런 그동안의 도발에 대한 사과도 없이 일말의 해명도 없이 이렇게 잃어버린 11년 타령을 판문점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난 잃어버린 11년이라고 김정은이 평가한 11년 동안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6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이 발발합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포격,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우리 용사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산화했습니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우리 국토에 직접적으로 북한의 포탄이 날아들어서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국토가 유린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2014년 3월에는 서해 NLL에 해안포 500여 발을 발사하는 도발, 2015년 8월 4일 DMZ에서 목함질에 우리 소중한 군 장병들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2016년 4차 핵실험, 2016년에는 5차, 2017년에 6차 핵실험. 김정일이 쏜 미사일이 전체 생애를 통틀어 16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6년 만에 86, 8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이 말하는 잃어버린 11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과 핵실험 고도화로 얼룩진 11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켜온 대북기조가 이제 송두리째 북한의 변화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자, 개성지역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이것은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말일까요?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된 대북 제재의 빗장이 이렇게 열리는가 봅니다. 개성공단이 만약 재개된다면 이는 경제적 지원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판문점 선언문 네 번째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아마 많은 문화예술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손잡고 노래하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문제는 손잡고 노래하는 것만으로 결코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서두는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자주를 강조하는 그동안의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과 그리고 민족끼리 손잡고 열어가는 이런 교류의 장,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이대로만 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입니다.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북한이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 없이 남북 공동선언의 첫머리를 장식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참으로 공허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고령인 이산가족의 입장을 고려하면 매우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이야기 외에 왜 전시 전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입니까?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이 변했다면, 북한이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뉘우친다면 당연히 뒤따라야 할 이런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송환 문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맞잡은 두 손으로 이 문제는 또다시 묻어두겠다는 것인지요. 계속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4선언이 발표됐을 때 임기 말의 정부가 북한에 대대적인 퍼주기 약속을 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그 14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명백히 유엔 제재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북핵 폐기 없는 어떠한 지원도 이 국제사회가 현재 취하고 있는, 그래서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끌어낸 그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섣부른 시도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로부터 고립시킬 가능성만 열릴 뿐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적대 행위는 북한이 우리에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일방적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내용입니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적대 행위의 예시는 우리 것을 듭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입니다. 북한이 그토록 껄끄러워하고 체제 위협으로 느꼈다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이렇게 우리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약속받은 내용은 구체적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14 공동선언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NLL 포기 의심을 받았던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이라고 단어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NLL의 실질적 무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재탕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정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하면서 그 첫째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 번째,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그것도 올해 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마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가 도래하는 전혀 새로운 내용일까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그 내용은 육자회담으로 인한 9.19 공동성명에도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때 논의됐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에는 그러나 조건이 명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CBID를 확인한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하겠다. CBID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폐기를 의미합니다. 즉, 북한의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검증한 연후에야 종전협정,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9.19 공동성명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올해라는 그런 시한까지 명시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핵화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평화협정 전환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말미에 다다라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상회담의 시작과 결과 모두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기타 여론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핵화를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정작 어제 공동선언문에서 비핵화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언문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비핵화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사인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김정은이 사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 확인, 이미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해서 그야말로 버튼 하나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서 너무나 한가하게도 이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열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라는 이 내용은 아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이런 선언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20일,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전 20일에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위원회에서 선언한 내용을 보면 이 핵실험장 폐쇄나 중단은 이미 핵 보유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의 내용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북한, 일주일 전에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폐기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 지원을 끊어서 문을 닫게 된 한미연구소, 그 유명한 한미연구소가 운영해온 북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온 38로스에 따르면 북한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폐쇄한 것이 아니라 핵실험장을 여전히 완전 가동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매우 맥 빠지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핵무기는 북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다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미국의 해구산 및 전략 무기 제공을 받는 이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매우 위중한, 매우 위험한 그런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북한이 주한미군도 사찰하자라고 마치 우리도 한반도의 핵 위협에
일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의 정상회담과 선언을 통해서도 많이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문점 선언은 이 내용보다도 현저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 수위가 후퇴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에 대한 검증 가능화를 명기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미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보다 앞선 1991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비교해봐도 어제의 선언은 한참 북한의 비핵화 핵포기에 있어서 후퇴한 것입니다. 91년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보유, 사용을 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핵사찰을 실시한다. 이런 선언 끝에도 핵실험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핵능력을 완성시켜온 북한입니다. 어제 손잡고 도보 산책을 하면서, 도보다리에 산책을 하면서 이런 공동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다라고 한 이 비핵화 선언이 과연 그럴까라는 매우 진지한, 매우 타당한 의심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심지어 핵사찰까지 받겠다, 검증까지 받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어디 선언문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대화 자체가 거부되거나 대화 자체를 죄악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 자체가 상대방에게 시간을 벌어주거나 상대방에게 허상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허상의 가공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원칙과 대화의 결과, 그 결과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어제 판문점 선언문,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내용에서 과연 진정한 한반도의 봄, 평화의 봄 읽어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이런 내용의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선언을 미국 주요 인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훌륭한 홍보 노력이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 결정을 쉽게 뒤집을 수도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신뢰하기 전 검증부터 해야 한다. 최대 압박을 지속하고 완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의 말입니다. 김정은의 결정은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 운반 매개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탐 카튼 공화당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냉정입니다. 대화는 하되 우리가 내부부터 허물어뜨려지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평화라는 근본적인 대전제이자 절대 불가한 원칙을
고수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감읍하기에 급급한 정부 인사들과 눈물을 훔치는, 감격의 눈물을 훔치는 국정원장의 모습, 득이양양한 비서실장의 모습,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평화는 누가 냉정한 이성과 냉철한 가슴으로 지켜야 하는가를 되묻게 하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정상회담이 과연 어떠한 정상회담이었는가를 곧 판명해 줄 것입니다. 대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셨을 분들, 그리고 이 대화가 희망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셨을 분들 모두와 함께 북한의 실천, 북한이 과연 8번 거짓말을 하고 9번째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것에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명백히 지켜보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많은 언론들이 쏟아낸 찬탄과 감탄에 동참할 수 없어서 내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속을 끓이고 속상하셨을 분들과 함께 이 브리핑룸에서 한 줄 한 줄 정상회담문을 짚어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최선을 다해서 북한의 핵 폐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룸 길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께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